예, 오늘 13강 볼리케르의 그 이야기된 시간론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볼리케르의 그 이야기된 시간론은 결국 그 해석학적인 이제 시간론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제 드러내서 이제 보이는 것,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보는 것. 그래서 어떤 인식 작용은 그 사물의 그 배경, 그 존재론적인 배경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그 사물, 드러난 그 사물 그 자체만을 그 인식할 수 있을 뿐이지만은, 그 해석학은 그 인식하는 그 사물의 그 배경, 존재론적인 배경까지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 존재론적 배경까지 다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어떤 그 인식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인식론의 배경이 되는 존재론적 배경까지,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 공부한 것처럼 존재론적 배경까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고, 그 존재론적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하자면, 그 어떤 구조주의적인 것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구조가 어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인식의 그 존재론적 배경을 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식에 영향을 주는 뒷 배경으로서의 어떤 또 구조,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조가 뭐냐? 우리가 그 인식의 배경, 인식에 영향을 주는 그 존재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리가 그 공부를 했고요. 그 존재론적 배경,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한 거를 우리 예를 한번 다시 우리가 그 반출을 해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그 다른 기사를 신문사에 따라서 다른 기사를 쭉 기자들이 쓰게 되는데, 그것은 그 신문사가, 각 신문사가 처해 있는 그런 존재론적 배경, 보수냐 진보냐, 뭐 좌파냐 우파냐, 중도냐, 정오지간 그 기자가 속해 있는 신문사의 그 존재론적인 그런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한 인식이지만은 그 인식이 달라진다. 그래서 다른 기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논조가 다른 그런 그 기사가 작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존재론적인 그 배경이 그 인식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론적 배경까지 드러내는 것인데, 이 존재론적인 배경 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 그럼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인식의 그 배경이 되어서 사람 인식에 절대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구조라고 하고, 이 구조를 그 인식보다도 앞세워서,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에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뭐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구조가 아주 중요한 것이지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구조주의입니다. 구조주의. 스트럭처럴리즘. 그래서 이 구조주의를 또 드러내는 것이 해석학이거든요.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존재론적 배경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주의가 뭔가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그 구조, 즉 사람의 인식이 어떤 그 뒷배경이 되는 구조에 이 영향을 받느냐 라고 우리가 알아볼 때 이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무의식이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의식이 하는 작용이죠. 의식. consciousness가 하는 의식이 하는 작용인데 이 인식의 그 뒷배경이 되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존재론적 배경으로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 뒤에 배경이 되는 이 구조가 이렇게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조가 뭐냐? 첫째 이제 무의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의식. 인식은 의식으로 하는 것인데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그 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 그래서 구조주의자들 중에서 무의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결국은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정신분석학.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구조로서 이 무의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무의식의 그 모든 것을 분석하는 이 정신분석학이죠. 이게 이제 구조주의입니다. 예.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조가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구조에서 어떤 구조냐라고 우리가 따져본다면 그때 중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의식 이전에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딱 태어나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이미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 사람이 태어난 그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서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영어의 언어가 이미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 사람은 그 한국어, 우리 한국어가 이미 그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 언어에 그 의식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언어가 구조주의, 그 언어가 그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제 구조주의가 되는 거죠. 무의식을 강조하는 이제 구조주의가 있고 언어를 강조하는 구조주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한다면 뭐 문화. 이 문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문화권에서 자랐느냐,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 인식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문화가 구조로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문화, 그 문화를 우리가 그 이제 구조로 보고 우리가 그 연구를 할 때는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 문화에 따라서 그
그 어떻게 그 한 사회가 이렇게 그 발전되어 왔는가 그런 것을 다루게 되는 그런 문화 인류학, 예, 문화 인류학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이 구조주의에서 연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인류학이라든지 그 언어라든지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구조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어떻게 그 의식하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존재론적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이 있고 언어가 있고 이 문화가 있는데 이걸 다 이렇게 그 통전적으로 이 무의식과 언어를 연결시켜서 그 무의식을 또 언어처럼 무의식이 구조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정신분석학을 진행할 수도 있고 자크 라깡의 그 정신분석학 같은 것은 이 무의식이 언어로서 구조화되어 이 무의식의 그 내부 구조는 언어로 이렇게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 자크 라깡의 그 정신분석학이라든지 또 이제 그 언어를 배제하고 이제 무의식만 딱 이렇게 떼어놓고 정신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무의식과 언어를 연결시켜서 정신분석학을 하는 경우는 자크 라깡의 정신분석학 이렇게 그 문화인류학 같은 것은 레비스트로스의 뭐 문화인류학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 이거 프랑스 철학의 특징이라 이렇게 프랑스 현대 철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주의를 이제 강조하게 되면은 의식, 인식에 대한 존재론적인 배경이죠. 이런 것들이 존재론적 배경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해석학이 되기 때문에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조도 다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폴 리케르의 해석학은 인식의 배경이 되는 구조도 다 드러내서 다 보겠다. 그것이 바로 해석학입니다. 자, 이런 그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이제 의식, 인식을 이제 볼 때에 이 구조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이제 의식으로 본다면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의식에 따라서 그 무엇을 인간 의식이 그 의지와 그리고 그 지식과 의지로 무엇을 그 결단하고 행동하는 이게 뭡니까? 인간 의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의지로 그 무엇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죠. 이 실존주의는 이 구조를 무시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실존주의는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허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지식이나 아는 것이나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다 조정을 받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무의식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다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정하는 이 구조가 중요한 것이지 조정을 받는 지식이나 의지나 여기에 의한 결단의 행동 이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조주의 입장에서는 이 실존주의가 이게 빛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실존주의가 그 중요한 어떤 뭐 가치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 실존주의가 중요하지 않다. 이 구조주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 개인이 아니라 또 역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구조를 중요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그 역사, 이 역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지식과 의지로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이 구조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빛을 잃은 것이다. 실존주의가 어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왜? 구조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구조주의를 무시한다면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그 결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역사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역사는 진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진보주의. 인간의 지식이 나날이 달라지죠.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 새로운 그 지식의 이제 발전을 통해서 그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과학적인 지식, 의학적인 지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점점 진보하게 될 것이다.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역사가 변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좋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 진보주의가 이 구조를 무시하면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날이 증가하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역사 진보주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진보주의가 결정적으로 아주 허무하게 된 것이 1차, 2차 세계대전이란 말이에요. 자,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정말 역사를 보니까 과거에도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일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참 이 지식이 참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한 그런 20세기에 있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도대체 역사는 과연 진보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큰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 구조주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역사가 진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 보세요. 무의식이나 언어가 변화합니까? 무의식이 변화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변화합니까?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언어는 지금도 그대로 언어예요. 무슨 조금씩 무슨 변화가 있긴 있지만은 그건 근본적인 변화라 볼 수 없고 언어의 틀 자체를 바꾸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새로운 단어가 몇 개 들어온 그 정도지 언어 자체 구조가 바뀌어졌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나 이렇게 무의식이나 문화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기 힘든 거죠. 변화가 거의 안 된다.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변화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거는 불가능한 게 바로 이 구조입니다. 구조.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를 말하고 있잖아요. 진보, 좋아진다,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역사 진보주의. 쉽게 말하자면 시간론으로 본다면 디아크로니. 이 디아크로니라고 하는 게 이제 통시적이다 그 얘기인데요. 통시성. 이 통시성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역사성.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이 역사 흐름 이게 중요시 되는 거죠. 이쪽 입장에서는. 그래서 과거와 완전 다른 현재, 앞으로 현재와 완전 다른 미래 이렇게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는 진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은 디아크로니, 이 통시성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변화가 거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나 옛날이 원시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 뭐 미래나 어떤 그 무의식이나 언어 이런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의 공통점,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치 않는 거, 공통점을 강조하는 시간론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공시성이다 그렇게 부르죠. 공시. 이 통시라고 하는 거는 쭉 이렇게 통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연결 이 흐름의 이제 그 역사적인 흐름을 보는 거.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어떤 차이점, 과거와 현재의 다른 점, 그거를 쭉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통시성이라면, 이 공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의 차이점이 아니라 다 같은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성, 생크로니,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같이 보는 거.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그 변치 않는 것을 쭉 보는 공통된 점을 보는 그런 공시성이 이쪽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구조주의가 되면은 이 통시성은 볼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공시성으로 다 이렇게 해서 그 문화 인류학 같은 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원시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특징들이 지금 현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밝혀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차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구조주의가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인식에 영향을 주는 존재론적 배경으로서 우리가 구조를 이렇게 그 생각하고 있을 때, 이러이러한 그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고 있구나. 통시성보다는 공시성, 역사 진보주의가 아니라 역사 진보는 없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다시 앞으로도 일어난다. 역사는 반복된다. 뭐. 그러니까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다. 아니다. 역사는 그저 반복될 뿐이다. 오케이. 그게 이제 구조주의고요. 그다음에 그 무의식이 중요하고 언어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뒷배경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아마 구조주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